네, 이어서 감정평가 부분입니다. 중앙감정평가법인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동주공 18단지 소유주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맡게 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이상국 평가사입니다. 한 시간이 넘어가지고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석해 주신 거 보면은 아무래도 추정 분담금이 궁금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단지 창동 3개 택지지구 지구단이 아직 확정 고시되지도 않았고, 우리 단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자문, 즉 패스트트랙 아직 자문을 거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실 섣불리 좀 추정 분담금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향후에 조금 야기치 않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향후 추정 분담금을 바라보시면 좀 사업성 측면에 있어서 소유주분들께서 다들 이해하실 수 있게 그런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단지 사업성이 얼마나 많이 좀 좋은지 좀 그것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저희 중앙감정평가법인 먼저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감정평가법인은 91년도 설립돼서 33년 동안 존속한 국토부 지정 대형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국토부 지정 우수 대형 감정평가법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 자본금, 그리고 감정평가사 수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에 있어서도 업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좀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굵직한 좀 재개발, 재건축 감정평가 업무를 좀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분담금, 그러니까 우리 단지가 부담할 총 분담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세대별로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향후 추정 분담금을 받아봤을 때 소유주분들께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단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 통합 기획이 우리 단지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건축 사업 전반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추정 분담금, 추정 분담금이라는 절차가 사업 단계에 있어서 좀 몇 번 일어나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설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평형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실 때 지금 실사용 면적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 면적과 같은 좀 그런 신축의 실사용 면적도 같이 한번 알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분담금 결정 방법의 이해입니다. 다음. 우리 창동 주공 18단지 소유주 전체가 부담할 총 분담금은 바로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비계획상 결정된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가처분 용적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라든지 조합원 분양에 쓸 수 있는 이 용적률에서 전체를 다 조합원 분들이 만약에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일반 분양분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랑 조합 운영비 및 금융이자, 그리고 조합 각종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기사사업비, 이런 부분을 다 합친 사업비가 우리 단지가 부담할 총 분담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좀 많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상 결정된 용적률에서 일부를 만약에 일반 분양에 양보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순이익만큼은 총 분담금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증가하고 일반 분양 수익분이 감소하면 총 분담금이 증가하고 또 그 반대라고 하면은 총 분담금은 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 총 분담금을
좀 세대원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까요? 아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서는 종전자산과 종무자산을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종전자산하고 종무자산의 가치 상승분, 이 가치 상승분을 토대로 해서 총 분담금을 배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분담금을 저희 감정평가사가 좀 감소시키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앞서 결정된 총 분담금을 좀 세대원별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배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렇게 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해서 총 분담금을 배분시키는 이런 비례율 방식, 이 비례율 방식에 있어서 좀 비례율이 어떤 개념일까요? 좀 많은 소유주분들께서 좀 사업 이익률로 좀 오해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비례율이 사업 이익률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에 있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있잖아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시세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사업 이익률이 될 텐데요. 저희 감정평가사가 종무자산에 대한 조합원 분양 가격을 평가할 때는 사업성에 기반한 원가 산출금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조합원 분양 가격을 낮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개념은 종전자산을 권리가액으로 전환시키는 비율, 또 나아가서는 어떤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지렛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비례율 방식에 의했을 경우 좀 조합원분들이 부담할 개별 분담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 종전자산을 이 사업에 출자하면서 아무래도 비례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리가액으로 비례율이 100%로 높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권리가액을 높게 인정을 받겠죠. 그럼 이 바로 권리가액과 내가 분양 신청해서 받게 되는 평형의 조합원 분양가격과의 차이, 이것이 바로 각각 개별 조합원분의 분담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격이 권리가액보다 더 크면 당연히 분담금을 지불하셔야 되고 그 반대라고 한다면 환급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 분담금을 결정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분양 수익과 사업비당,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총 분담금을 좀 세대원별로 합리적이게 배분하는 그 기준은 바로 종전자산 가액과 바로 조합원 분양 가격에 달려있다. 그 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이 비례율 방식에 있어서 사업성을 좀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요? 종전자산 가격과 조합원 분양 가격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낮추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총 분담금, 즉 사업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좀 두 가지인데요. 바로 분양 수익 극대화와 사업비 절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지금 138%라는 낮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 택지지구 내에서도 유독 낮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박자는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박자는 바로 분양 수익 극대화입니다.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종상향 내지는 역세권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성 보정 개수를 최대한 받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단지는 사업성 보정 개수 2.0을 받게 됩니다. 최대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역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필지만 적용이 될지 전체 다 적용될지, 그리고 전체 다 어떤 360%까지 과연 적용이 될지, 그 이상 적용될지는 나중에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도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비 절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계획 자문도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는 단지 내 단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내 단합을 통해서 향후 지금 신속통합계획 자문 신청 동의, 그리고 입안 제한을 위한 동의, 또 나아가서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빨리빨리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갖춰짐으로 인해서 세 박자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창동조공 18단지의 배는 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제가 한번 간략히 한번 봤는데요. 우리 단지 300% 만약에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역세권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분양 면적인데요. 그때 분양 면적 대비해서 사업성 보존 개수를 적용하게 되면은 25평이 한 50개 이상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1필지만 용적률 360%를 적용하고 우측에 있는 필지는 300%만 적용하게 되면은 기존에 대비해서 사업성 보존 개수 적용 전 300% 대비해서 25평이 100개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필지 다 360%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 25평 일반 분양분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업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 여지 없이 좋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박자에서 말씀드린 그 빠른 동의, 단지 내 단합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 사업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들 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향후에 추적 분담금을 받아보시고 한번 여기 한번 보시고서 한번 내용을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세 가지 좀 가격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입니다. 시세는 아무래도 부동산 수급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좀 저조하다고 한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발표났지만 대출 규제 또 세금 강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수요를 좀 막는 요인이 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수익은 물론 이제 시세대로 분양을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미분양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아닌 우리 도봉구도 좀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분양권 프리미 있는 좀 메리트 있는 한 90에서 95% 정도의 분양을 하면은 좀 완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합원 분양 가격. 이것은 재건축 사업의 주인은 아무래도 조합원분들입니다. 조합원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바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 분양 가격, 그러니까 시세 및 일반 분양 가격 대비해서 좀 낮은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제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비례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종전자산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권리가액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A와 B에 대한 수익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아까 비례율이 사업 이익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만약에 B에 대한 수익이 비례율이 100%가 아니어서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단지의 수익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을 상쇄하고 남을 A 부분에 대한 수익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단지의 수익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에 대한 수익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A와 B에 대한 수익을 그럼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서는 저 분담금을 줄이면은 A, B 부분의 수익이 커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총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분에 대한 준공 후 시세. 그 좌측에 보시면 5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향후 준공 후 시세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또 사업 기간 동안 A와 B에 대한 수익이 커지겠죠. 우리 녹천역에 있는 창동주공 18단지 주변으로 해서 창동 아레나가 27년도에 개장을 하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2029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GTX C노선을 통해서도 29년도에 만약에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역 그리고 대치동까지 1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단지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빠르면 5년 뒤 그때하고 맞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지만이 그때 좋은 시기에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동참, 주인이 집을 가진 빠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향후 추정 분담금을 받아보시면 요 두 개 대입해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 소유주님들이 생각하는 분양 향후 준공후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나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례율이 100%가 더 높아서 내 종전자산 시세를 얼마나 더 볼리가액으로 쳐주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우리 단지는 무엇보다도 역세권에 소재하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소형 평수가 조금 많이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연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좀 그런 정합성에 맞는 공공성을 우리 단지가 조금 받고 대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단지의 사업성을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재건축 사업 전반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는 좀 크게 한 5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우리 단지 그 두 필지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좀 무상으로 좀 양도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좀 결정하기 위해서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내 출자 자산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매도 청구를 진행하면서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향후 추정분담금을 받아보고 내가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종로자산에 대한 조합원 분양 가격이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좀 조합 설립에는 동의했지만 분양 미신청한 그런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매도 청구 협의 및 다시 매도 청구 소송 감정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착공할 때쯤 가서 보면은 우리 조합이 하는 유일한 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일반 분양 수익 사업이죠. 그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좀 법인세라는 게 부과가 되는데 이 법인세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좀 출자 자산을 재평가해서 좀 송금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평가를 한번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종전자산 평가는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분양 신청의 기준이기 때문에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자 비율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향후에 나중에 분양 신청하게 되실 때 경합하는 평형에 대해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대적인 가격 분양이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무자산 역시 상대적인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주거 환경 효용 지수를 적용을 해서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종전자산 가격과 종무자산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서 평가함으로 인해서 아까 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해서 총 분담금을 배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균형성 있게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총 분담금이 좀 세대원별로 형평성 있게 배분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조합 설립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거나 향후에 분양 미신청하시는 세대들은 시가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가로 보상한다고 해서 향후 재건축 사업 단계를 끝까지 거쳤을 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그 초기 단계에서의 미실현이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서 평가가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시고 분양 신청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성이 있는 단지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각종 감정평가 업무를 통해서 저희 감정평가사는 조합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앞서 설명드린 분담금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회라는 법률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작년에 많이 완화가 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좀 그런 세금 부과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폐지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우리 단지가 위치한 도봉구는 향후 장기 보유에 따라서 최대 70% 감면뿐만 아니라 좀 고령자이신 분들께서는 향후 처분시까지 그럼 세금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과이익이 8천만 원 이상 넘는 거에 대해서만 작게는 10%, 많게는 50%지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단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추정분담금.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총회 공고 전에 종전자산 평가과 종무자산을 평가해서 최종 분담금을 고지하기 전에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을 4번 고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추정분담금을 같이 고지하게 될 것인데요. 다음. 이런 추정분담금 절차가 아무래도 절차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그리고 사업 초기 단계에 있어서 어떤 사업성을 기획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자칫 너무 종전자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매몰이 돼서 자칫 그런 불협화음이 단지 내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방향과 사업의 사업성이라는 큰 숲을 모시고 사업을 임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아까 설계에서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축 아파트, 우리 단지는 이제 88년도에 신축된 아파트인데요. 그 이후에 건축 법령뿐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 등이 개정이 돼서 전용 면적을 측정하는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확장이 또 합법화되면서 여전히 많이 59년부터도 포베이를 여유 있게 뽑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기준에 의할 경우라도 하더라도 60제곱미터 이하는 발코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축 30평형이 실사용 면적은 신축의 25평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향후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하실 때 같이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마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오늘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단지 주변으로 창동 상계 택지지구 그리고 중계 택지지구에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이주 수요에 대한 걱정이 지자체는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시행 인가에 가서는 좀 많이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을 잘 또 이해를 하셔가지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빠른 사업 진행을 하셔가지고 창동 상계 택지지구 내에서도 가장 선두가 되는 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추진 준비위에서 준비한 설명의 과정은 지금 다 끝났고요. 이제 동의서 작성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해 오신 분들은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돌아가실 때 우선 저희 그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책자에 동의서 작성 좀 보여주시나요? 네, 작성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또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작성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하신 분들은 여기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작성을 다 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고. 네. 동의서에 신분증을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동의서의 기본적인 첨부 서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서를 받은 것 동시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가지고 서류 여러분께 그 개인정보를 시에다 같이 제출하기 위한 권한까지 같이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동의서 관련해서 작성이나 제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제출하셔도 되고 오늘 지금 동의서 작성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의서 작성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동의서 작성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동의서 작성은 뒤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요. 동의서를 제출하실 분들은 뒤쪽에서 안내를 받고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추진위 구성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위 구성 동의랑 조합설립 직접 동의가 기존 법으로는 조합설립 직접 동의가 구역 지정 도시 이후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직접 설립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을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는 추진위 구성 동의를 할지 조합 직접 설립의 동의를 할지를 서로 자유롭게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합 직접 설립으로 가는 조합도 계시고 추진위 방식으로 가는 조합도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 2025년 6월 4일 이후로 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를 더 빨리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 준비를 더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6월 4일 이후에는 추진위 구성 동의를 해주시면은 구역 지정이 고시가 나기 전 단계에서부터 아까 스케줄표를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그 단계에서부터 추진위를 설립하면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구역 지정을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진위 구성 동의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현재의 그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추진위 구성 동의가 훨씬 유리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중공이야? 네. 중공은 아까 이거 스케줄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책자에 보여드린 거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26년 7월에서 8월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8년 정도 더 하시면 공사기간이 요즘에는 거의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주기간 1년, 그 다음에 사업시에 건축 허가 받는데 1년, 관리처분 하는데 1년 이렇게 하면 한 4년 정도, 8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더 빨라진 게 구역 지정을 하면서 추진위 설립을 중간에 해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훨씬 짧아진 거예요. 지금. 옛날 법으로는 구역 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진위 설립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1, 2년 정도 더 소요가 됐죠. 네. 네.
이주 비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고요. 네. 이주 비용은 사실 뭐 시공사의 제한 따라서 달라지고 하는데요. 요즘 이주 비용은 우선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이주비랑 이자까지 정보를 지급을 해드리고 나중에 입주 시에 거의 환급을 받아서 사업비를 다시 대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급하고 있고 자기 종전가의 60% 수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종전 가격 그러니까 아까 감정평가가 평가 종전 가격이 한 60% 수준 여기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종전평가 금액이 3억이 나온다. 1억 8천 정도 나오고 그걸로 이제 잠시 이주에 계셨다가 입주하실 때 전부 이자랑 이주비 대여 원금이랑 다 다시 납부를 하시는 거죠. 형이 돌아가시면 인사도 못했는데 돌아가셨죠. 네, 혹시 작성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뒤에서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또 뒤에 가서 안내 받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이 돌아가십시오도 못했는데 마음 상단서 주는 거기가 네, 그럼 오늘 설명회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